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5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경제 지표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기록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또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1분기 10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1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기록되는 해가 몇 차례 있었죠. 2008년, 9년에 있었고 또 1998년에 있었습니다. 둘 다 어떤 시점이었나요? 1998년에는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때 전 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다 마이너스를 맞을 때 우리나라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전 세계가 좋지 않을 때 역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외부적인 경제 쇼크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중국 전체적인 경제 기조가 좋거나 그리고 매우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의 정부 지출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고, 또 반도체 시장의 부진, 현대자동차 노사협약 지연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을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소소한 분석일 뿐이죠.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민간에서의 마이너스입니다. 민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간에서의 모든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민간 분야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 얼마만큼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느냐? 자,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예, 빨간색 마이너스 0.3% 1분기 기록을 했고요. 자, 밑에 보시면 모든 그래프가 지금 굉장히 아주 오른쪽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큰 폭으로 꺾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설비 투자 하락폭입니다. 지금 1분기 설비 투자가 무려 마이너스 10.8%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8%. 건설 투자도 역시 마이너스 0.1%고요. 수출 마이너스 2.6%, 수입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비 투자도 안 하고 수출도 떨어지고 수입도 마이너스다. 네, 굉장히 지금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분기 설비 투자 마이너스 10.8%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 1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건설 투자도 2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이 설비 투자가 무려 10%가 넘게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업이 완전히 투자 의욕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정부에서의 취하는 모든 정책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경영자들을, 기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과 법안들이 수두룩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통과한 산업안전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최저임금제 시행,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전부 지키지 않으면 기업가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이러한 구조죠. 또 언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경영 간섭에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민노총 등을 앞세워서 어떤 경영에 간섭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착취에 가까운 상속세율, 우리나라 상속세율 최고 65%죠. 이 상속세율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즉 상속세를 내려면 그 현금 마련을 위해서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중견기업들, 이 상속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고, M&A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그 영속성을 유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정말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업 경영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꺾는 분위기에서 설비 투자 마이너스 10%,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기업들이 이 민간 분야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가 부진하면 당연히 생산 떨어지죠. 고용 부진하죠. 자, 이 마이너스 0.3%를 보면은 올해 정부가 이제 목표치가 2.6% 정도인데, 글쎄요, 이 달성이 사실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0.3%라는 이 성적표도 정부가 그야말로 470조의 정말 슈퍼 예산을 쓰고 엄청난 재정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이너스 0.3%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민간이 투자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니까,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뭐 재정 지출밖에 없으니까 지금 또 추경 예산에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GDP 발표 이후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현상에 대한 진단 외에는 별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쇼크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때문이다. 네, 이건 핑계죠.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쇼크를 보이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기업 투자 부진,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호조 1%였죠. 그러니까 또 들고 나오는 기저효과. 그러니까 지난 분기의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보이는 것이다. 기저효과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핑계가 안 됩니다. 자, 홍부총리,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낙관론만 폈는데, 네, 작년에도 늘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써야 된다라는 또 필요성을 강조를 했죠. 추경만으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달성되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추가 보양 조치를 또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4년 만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4년 만에 3조 6천억 원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부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굉장히 재정 운영을 건실하게 잘했죠. 약 세수가 80조 이상 더 거쳤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덕분에 굉장히 아주 풍성한 이런 고가를 물려받았는데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현금 살포성 이러한 재정 지출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 국채까지 3조 6천억 원을 발행을 하겠다. 적자 국채를 발행을 그리 잘 안 하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한두 번인가요? 별로 발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약 39.5%, 4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숨어있는 우리나라 부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워낙에 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들이 대기업을 옥죄고 정말 민노총,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고 대기업을 옥죄고 대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에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경제 정책을 너무나 많이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은 그야말로 쪼그라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 재정 지출, 계속 세금을 써서 뭔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세금을 써서 계속 투입하는 이러한 일들만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세수 확보도 어렵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 우리가 항상 뭐 재산도 마찬가지로 모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까먹는 것은 순식간이죠. 이 건실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